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1일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단 한 채라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마냥 덕담만 나누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자산 가치를 결정짓는 세법 시계는 빠르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난 연말 국회에서 통과된 세법 개정안의 디테일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셨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바쁜 일상 때문에 혹은 내용이 너무 어렵다는 이유로 뉴스의 헤드라인만 보고 넘기셨을 겁니다. 하지만 장담컨대 올해 바뀌는 부동산 세법은 지난 5년 중 가장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올 연말 여러분이 받아들 세금 고지서의 숫자는 0이 하나 더 붙을 수도 아니면 수천만 원을 합법적으로 아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은퇴하신 5060세대 여러분에게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닙니다. 평생을 바쳐 일궈낸 자산의 전부이자 노후의 생명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정말 중요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당장 적용되는 부동산 세법의 핵심 변화 5가지를 아주 쉽고 깊이 있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는 걷어내고 여러분의 지갑에 미칠 영향만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30분 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복잡한 세무 상담을 받지 않아도 스스로 내 자산을 지키는 전략을 세우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놓치면 정말 후회할 2025년 부동산 세법 대격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모든 주택 소유자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종합부동산세, 바로 종부세의 변화입니다. 지난 몇 년간 종부세는 징벌적 과세라는 논란이 있을 만큼 다주택자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에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 키워드는 바로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기본 공제 금액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을 살펴보면 1주택자의 경우 기본 공제 금액이 기존 12억 원에서 유지되거나 시장 상황에 따라 미세하게 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중요한 건 다주택자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적용되던 중과 세율이 완화된 상태로 유지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요. 올해부터는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중과세율이 사실상 힘을 잃고 가액 기준 과세로 체계가 완전히 굳어질 전망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집이 몇 채냐, 즉 채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집들의 가격 합계가 얼마냐, 즉 가액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방에 저렴한 아파트 3채를 가진 어씨와 강남에 비싼 아파트 1채를 가진 B씨가 있다고 칩시다. 과거에는 3주택자인 어씨가 다주택자 중과로 인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억울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합산 가액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지기 때문에 이러한 불합리함이 대폭 개선됩니다. 이는 지방에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거나 임대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공정시장가액 비율, 즉 과세 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의 몇 퍼센트를 적용할 것인가 하는 비율도 올해 60% 선에서 안정적으로 운용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집값이 급등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이 체감하는 보유세 부담은 작년과 비슷하거나 소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정부는 언제든 시장이 과열되면 이 비율을 80% 이상으로 올릴 카드를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6월 1일 과세 기준일 이전에 매도 전략을 세울지 보유 전략을 세울지 지금부터 결정해야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내용일 텐데요.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집을 팔 때 내는 세금, 양도세만큼 아까운 돈이 없죠. 2025년 양도세의 핵심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의 연장 여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부는 부동산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최고 75% 이상의 세금을 때리던 중과세 제도를 2025년 5월까지
그리고 논의를 통해 그 이후까지 추가 연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것은 5060세대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여러 채의 집을 가지고 계시다면 굳이 급하게 헐값에 팔 필요가 없다는 신호입니다. 오히려 자산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연장된 셈입니다. 특히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잘 활용하셔야 합니다. 이사나 상속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두 채가 된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기한이 3년으로 넉넉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1년, 2년 안에 팔아야 해서 발을 동동 구르다가 시세보다 싸게 내놓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3년이라는 시간을 벌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제값을 받고 매도할 수 있는 전략을 짜야 합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상속세 및 증여세의 변화입니다. 사실 5060세대의 가장 큰 화두는 내 재산을 어떻게 자녀에게 물려줄 것인가입니다. 2025년 세법 개정안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바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 논의와 공제 한도 확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돌아가신 분이 남긴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이 각자 받은 만큼만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이 제도가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다면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 세금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전체 덩어리에 대해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게 아니라 쪼개진 덩어리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또한 혼인이나 출산 시 증여 재산 공제 한도가 1억 원 이상 추가로 늘어난 점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녀가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부모님 합산 최대 3억 원 이상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합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이걸 모르고 그냥 계좌 이체했다가 나중에 증여세 폭탄을 맞거나 반대로 세금 낼까봐 무서워서 자녀 지원을 못 해주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네 번째는 취득세 관련 이슈입니다. 집을 살 때 내는 세금인 취득세 역시 다주택자 중과 완화 기조가 유지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라 하더라도 8%가 아닌 기본 세율 13%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회가 2025년에도 열려 있습니다. 이는 은퇴 후 월세 수익을 위해 소형 아파트나 오피스텔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진입 장벽을 크게 낮춰주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감면 제도와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자녀 이름으로 집을 사줄 계획이 있으시다면 자녀가 생애 최초 감면 혜택 최대 200만 원을 받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증여를 통해 취득하는 것이 유리한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2025년에는 취득세 과세 표준이 실거래가 기준으로 더욱 명확해지기 때문에 다운계약서 같은 꼼수는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이것은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임대소득세와 건강보험료의 상관관계입니다. 은퇴 생활자들에게 건강보험료, 즉 건보료 폭탄은 세금보다 더 무서운 존재입니다. 주택임대 수입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분리과세가 아닌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는 곧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 박탈로 이어집니다. 2025년에는 소득 파악 시스템이 더욱 정교해져서 전월세 신고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세청이 임대소득을 100% 포착할 것입니다. 나는 월세 조금 받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다가 갑자기 수십만 원의 건보료 고지서를 매달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에는 부부 공동명의를 통한 소득 분산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명의만 바꿔도 소득 구간이 낮아져 세금과 건보료를 동시에 아낄 수 있는 마법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지금까지 2025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대비해야 할 5가지 핵심 포인트를 짚어봤습니다. 내용을 정리해보니 어떠신가요? 역시 부동산은 복잡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이제 길이 좀 보인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성입니다. 정부는 지금 시장을 억누르기보다는 거래를 활성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타야 합니다. 지금 집값이 떨어졌다고 혹은 금리가 높다고 가만히 웅크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금 규제가 풀리는 이 시기를 이용해 못난이 매물을 정리하고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거나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하는 전략적 움직임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할까요? 제가 딱 3가지 행동 요령을 정해드리겠습니다. 첫째, 1월 중에 반드시 홈택스나 위택스에 접속해서 내 자산의 공시가격 열람을 신청하고 예상 보유세를 모의 계산해 보십시오. 막연한 두려움은 구체적인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사라집니다. 둘째, 3월 법인세 신고 기간 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증여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십시오. 올해 바뀐 공제 한도를 적용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차이를 눈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셋째, 5월 말까지 다주택자 중과 배제 연장을 활용한 매도 계획을 확정하십시오. 팔 거면 과감하게, 가져갈 거면 확실하게 정해야 6월 1일 기준 보유세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산은 여러분의 피와 땀입니다. 그 소중한 자산을 세금이라는 구멍으로 허무하게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말씀드린 2025년 세법 트렌드만 제대로 이해하고 계셔도 여러분은 이미 상위 10%의 스마트한 투자자입니다. 혹시 오늘 내용 중 이해가 안 가거나 내 상황에 딱 맞는 조언이 필요하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잠깐 언급했던 부부 공동명의의 구체적인 실익과 상속세 없이 현금 물려주는 법에 대해 더 심도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이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 파트너,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돈이 되는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